자, 그런데 이 공통 매입세액에서 또 중요한 파트가 남았습니다. 바로 이 재계산 부분인데요. 우리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왔을 때 이 공통 매입세액 계산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가지고 오는 자산이 여러 기간에 걸쳐서 사용하는 고정 자산일 경우에 우리가 재계산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집에 있으니까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TV라든지 냉장고, 가스레인지 이런 거는 만약에 오래 샀다고 해서 오래만 사용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그죠? 몇십 년 혹은 뭐 몇 년 동안 계속 사용을 하죠. 자, 근데 회사 입장에서 그럼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뭐 기계장치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해 내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용하고 있어서 사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내가 지금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으면 그것을 공제받지 못하는 걸로 처리를 해서 공제받게 되는 매입세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 고정자산 같은 경우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해 기간으로 공급가액과 면접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 납세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계산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 즉 몇 해에 걸쳐서 오랫동안 사용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충족을 할 경우에 매입세액 재계산을 해주게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을 하면 재계산을 해서 확정신고 기간에 함께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고하거나 납부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조건들이 이루어져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재계산을 하게 되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재계산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이 자산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고정자산 그 자산 중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네, 예를 들어서 원재료라든지 대표적으로 토지 이런 것들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뭐 건설 중인 자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건설 중인 건물이라 그럴까요? 건물 이런 것들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재계산을 하는 충족이 되지만 토지라든지 원재료 이런 것들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예정신고 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해야 재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면세 비율을 우리가 아까 계속 배우는 걸 공부했었잖아요. 면세 비율을 구할 때 이 면세 비율을 구했는데 이제 과세 기간이 변하면서 면세 비율이 계속 바뀔 수 있겠죠. 근데 그 바뀌면서 추후 과세 기간에 5% 이상 줄거나 증가한 경우에만 재계산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 추후 과세 기간 동안에 면세 비율을 따져봤을 때 5% 이상이 줄거나 늘어나면 재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요. 우리가 체감률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재계산을 할 때.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체감률이 5%고요. 그리고 기타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감가상각 대상 같은 경우는 25%의 체감률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그 매입세액들을 체감률을 곱해서 경과된 과세기간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얼만큼 면세 비율이 변했는지를 곱해주면 재계산이 된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뒷부분에 연습 문제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모든 문제에서 지금 가정은 안분 계산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2020년 1기 확정 기간에 재계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 볼까요? 자, 일단 품목이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계산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감가상각 대상만 가능하다는 거였죠. 그러면 건물, 토지, 기계장치 있는데 가능한 것만 골라봅시다. 건물 가능한가요, 여러분들? 그쵸? 감가상각 되니까 5% 체감률로 가능합니다. 자, 그럼 토지는요? 토지는 감가상각이 안 되니까 얘는 재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기계장치는 25% 체감률을 반영해서 감가상각 가능해서 재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계산을 해보는 공식에 맞춰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건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 자, 건물은 지금 공통 매입세액이 지금 100만 원이죠. 그래서 100만 원에다가 이제 경감률을 계산을 해줄 건데요. 경감률은 1 빼기 일단 건물이니까 5%를 적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를 세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증감된 면세 비율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문제에서 지금 2019년 2기에서 20년 1기로 넘어가는 거를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면세 비율이 얼만큼 증가했나요? 네, 30%에서 40%로 15% 증가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재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만 면세 비율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경우에만 재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5%가 증가했기 때문에 재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15%를 나중에 곱해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이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질문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취득일자를 확인하셔야 돼요. 일단 건물 보니까 건물을 19년도 4월 달에 취득을 했네요. 근데 우리가 과세 기간으로 기준을 둘 거니까 1기인지 2기인지 보면 되는데 이 4월은 1월부터 6월까지 해당이 되니까 몇 기예요? 1기에 취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지나가지고 19년도 2기가 지났을 것이고 지금 현재 20년도 1기 확정 기간이니까 1기가 지금 현재 기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니까 몇 번 경과했는지를 세주면 돼요. 자, 그러면 한 번, 두 번.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는 2기가 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면 안 되고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니까 한 번, 두 번, 총 2기가 지났다라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가 2기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헷갈리니까 같이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일단 요 가로 속에 먼저 있는 거 해줘야 되니까 2 곱하기 5%, 2 곱하기 5% 하면 0.1이 나오는데 1에서 빼줘야 되니까 0.9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0.9랑 이 매입세액을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곱하기 100만원 하면 되죠. 그럼 90만원에 15%가 지금 이제 재계산된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럼 곱하기 또 15% 이렇게 누르면 결과적으로 13만 5천원이 지금 추가적으로 우리가 재계산을 했을 때 불공제돼야 되는 금액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이제 토지는 안 하니까 기계장치에 대해서 재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기계장치
기계장치 해보도록 할게요. 기계장치는 지금 매입세액이 여기 5천만 원짜리 사왔으니까 세액이 500만 원이겠네요. 그럼 500만 원에다가 이제 경감료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1 빼기 이제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25% 체감률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경과기간을 계산을 해서 증감된 면세 비율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증감된 면세 비율은 아까 봤던 거랑 동일하게 15%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선생님이랑 같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계장치 취득일자 봐주시면 됩니다. 2019년 1월 달이네요. 얘도 지금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2019년도 1기에 1기랑 2기 중에서 1월 달이니까 1기에 취득을 하고 현재까지 얼마나 지났는지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19년도 2기가 지났고 20년도 지금 1기 확정 기간에 현재 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는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한 번 지났고 두 번 지났고, 즉 그래서 2기가 경과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죠? 여러분들 이게 언제 취득했는지 나와도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겠죠? 계속 반복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하면 아까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37만 5천 원이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건물의 13만 5천 원과 기계장치의 37만 5천 원은 추가적으로 면세 비율이 변경되면서 더 불공제해야 되는 금액이라는 거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계산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불공제가 되어야 되는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공식에 따라서 계산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사실상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면 여기다가 입력을 해서 지금처럼 선생님처럼 계산기로 계산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는 꼭 해봐야 되는 과정이니까 어려워도 반복해서 수업을 들어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